설교 시간입니다. 우선 서광덕 교수님의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안 보이면은 좀 욕해도 되고, 안 되는 곳에는 험담을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는? 왜요? 왜 안 돼요? 아니, 안 보는데. 저기가 우리가 저기를 인을 지으면 당사자가 우리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진리계에 저장이 돼요. 그걸 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보지 않는 곳에서 해도 그 업은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사람 없는 곳에서 하는 말이 돌아서 들어오면 어쩌요? 많이 속상하죠. 그런 게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좋게 여기고 칭찬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그것도 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그런 일 했다면서요 하고 참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전한단 말이죠. 근데 나 없는 데서 나를 칭찬했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남을 미워하고 욕하면이 상극이 된다 그랬어요. 상극이 뭐냐면 둘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충돌하는 것이 상극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상극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음양오행이라고 사주 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양오행에서 물하고 불하고 있을 때 물은이 불한테는 상생이겠습니까? 상극이겠습니까?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물이 가면은 불이 더 활활 타요 꺼져버려요. 그러게 상극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오면은 도와주느냐 해코지 하느냐 이 말거든요. 쇠가 있는데 불이 이렇게 가면은 쇠가 더 단단해지고 그 모습을 딱 굳건하게 지키고 있겠습니까? 불이 가면 높겠습니까? 아니 불이 계속해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가면 쇠가 녹아요? 아니면 더 단단해져요? 녹아요. 녹지요. 그러니까는 불한테는 쇠한테는 불이 상극이요. 예? 그리고 저기한테는 불한테는 물이 상극이고 그렇지요? 근데 상생은 뭐냐 그러면 둘 사이에 서로 북돋아주고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거 서로 살려주는 관계가 상승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물은 이렇게 가면은 나무를 살려줘요 죽여요? 살려주죠. 그러니까 나무에 있어서 물은 상생이에요. 또 불이 있는데 나무가 가면은 어때요? 불이 더 잘 타요? 불이 꺼져요? 이것이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상생이다 그런 말이죠. 네? 나무한테는 그렇지. 나무한테는 불이 가면은 상극이에요. 불한테는 상생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생이 될 거냐 상극이 될 거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생이 저기가 소를 지붕으로 올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안이 맨날 시끄러, 식구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냥 막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식구들끼리 서먹서먹해. 그런데 이 사람이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서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는 참 둘이 서로 얼마나 좋은지 불안불안하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참 못해줘서 한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좋아갖고 지내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맨날 원망하고 싸움만 하냐.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 친구야, 너 집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목하냐? 응? 우리 집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냐?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우리 집도 보고 내 집도 한번 보자 그랬대네요. 그러면서 그 이 화목하게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소를 지붕으로 한번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이 화목하게 하는 친구가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소를 지붕으로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아버지 그러더니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저 소를 지붕으로 올릴까 하고 밑에다가 못을 깔고 높이 하고 소가 좀 타고 올라가게 하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말에 다 도움을 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불화하는 그 집에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소를 지붕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미쳤어요? 아니 소가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누라는 뭐라고 하냐면 저놈의 영감탱이 노망했는갑다. 별소리 다 한다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갖고 또 원망하고 싸워. 그래서 소를 지붕으로 올리다 하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옥상 이루다 끓인 자거든요. 소를 끌어서 지붕 위에다 올리다. 우리 집은 어쩐가 몰라요. 누가 식구 중에 뭐라고 하면 아이고, 얼마나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뭔 곡절이 있어서 지금 소를 올리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아버지 노망했냐고 아버지 미쳤냐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어디가 화목하겠습니까?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지요. 근데 자기가 밖에서 설령 인정을 못 받고 일 잘못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와 있는데 부인이 아이고 당신은 참 잘한다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 어찌요?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 인정 안 하고 당신은 왜 그런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맨날 하면은 어쩌겠어요? 나는 응?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죽어버려야 할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그러대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내 편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든다고.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좋지 가장 힘도 없이 그냥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봐서 아이고 이것도 했느냐고 아이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도 행복해요.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요. 회장님이 교당에만 오면은 이렇게 돌아보고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해놨느냐고 참 좋다고. 그러니까 저 하는 일도 없이 회장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 저기 인과품 3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 한번 먹고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서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인과품 3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 한번 먹고 말 한번 하고 행동 한번 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법계에 심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이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한 대로 그 사람한테 과보로서 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인과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0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0에서 생각이 나와요. 0에서 생각이 나와. 어떻게 해서?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업이거든. 육근을 움직이면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업 그러고 정업을 다시 자기가 받아요. 그거를 과보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과보는 선업을 지으면 선과로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로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일을 2번 하고 3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는데 거리에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자꾸 가면은 무엇이 납니까? 길이 나지요. 근데 길을 말이지 그 전라남도 방언으로는 질난다고 그래요. 질난다고. 들어보셨나요? 질나. 한 번 하고 2번 하고. 근데 우리 영에서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 번 하고 2번 하고 뭐 질나요. 그거를 우리는 성질이라고 그래요. 성질. 그래서 신경질을 이렇게 한 번 내고 다음에 또 내고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질이 그렇게 되어버려. 그리고 무슨 말할 때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도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다 그래서 성질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참 칭찬하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려주게 이렇게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하면 어쩌겠어요? 그게 상생이지요. 이게 서로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옆 사람에게 내가 들어서 저 사람을 도움이 되게 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생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생이 가면은 저쪽에서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상생으로 보는데 상극으로 와요. 상생으로 다시 와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인과예요. 내가 상생으로 보면 상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야. 예?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이 어째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겠지. 그게 어쨌든지 나를 선택해줬으니 고맙다.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 필요한 일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 사람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타다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싸우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기 황희정승이라고 있는데요. 황희정승이 고려 때, 고려 말에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성계 장군이 이제 그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게 고려의 충신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우리나라가 고려인데 우리나라를 넘어뜨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니까 싫어요. 그래서 그 싫은 사람들이 에이 저기 이성계하고 얼굴 안 대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과거 시험도 안 나와버리고 거기서 살아.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고 산다 그래서 두문동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황희정승이 그 황희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게 그 선비들이 의논을 했다네. 우리는 비록 태조가 미워서 이성계가 미워서 안 나가지만 우리 같은 백성 아니냐. 너는 나가서 백성들을 살피거라 그래서 내보냈다네요. 하여튼 황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승을 엄청 오래 했어요. 아주 정사를 잘했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총애를 해가지고 세종대왕 돌아가실 때까지 영의정을 시켰다네. 그래가지고 이 황희정승이 89세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정승을 조선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황희정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희정승이 젊은 날에 한 번은 어디 길을 가는데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더래요. 근데 밭을 가는데 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검은 소고 하나는 노란 소요. 2마리를 갖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다가 황희가 하는 말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한테 여보시오, 그 검은 소가 일을 잘해요, 노란 소가 일을 잘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쟁기를 놓고 황희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노란 소 잘해요 이러더라네. 그리고 황희가 아이고 지금 편안하게 그냥 이러면서 대답하라고 그냥 무른 소리요. 그런데 거기서 대답하면 되지. 그걸 어째 여기까지 쫓아나와고 귓속말로 그렇게 하냐고. 소 같은 거지. 그랬더니 소가 못 듣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누가 더 잘했다 그러면 다른 소는 시무룩해 진대요. 그래서 소가 안 듣게 귓속말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황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러겠다. 네?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도 그것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냐 기분이 참 안 좋겠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남을 험담을 안 하고 누구 못한다고 말을 안 했다네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렇게 오랫동안 잘하지. 누구 못한다고 자꾸 했으면 적이 많아질 거 아니요. 적이 많으면 황희정승 계속 하라고 그러겠어요. 저기를 상소해갖고 여기 이 황희정승이 잘못한 거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사람도 하겠지. 근데 황희정승은 그 소 물음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안 했대요. 남의 험담을 안 하고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평생을. 또 그 황희정승이 이제 집에 종이 있을 것 아니요. 근데 이 종이 둘이 막 싸워. 그러다가는 한참 있다가 한 종이 와서 주인어른, 저는 자꾸 하나도 없는데 저놈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해갖고 싸웠다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요. 이게 황희정승이 그리요.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근데 또 한참 있다가 다른 종이 또 와갖고 주인어른
저놈이 평상시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싸웠다고.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조카가 황희정선의 조카가 그 말을 들었어. 이게 종이 둘이 이렇게 싸웠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니까 네 말이 옳다. 이 사람이 와서 하니까 네 말이 옳다. 아 그러니까 아이 삼촌, 에?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잘했다고 그래야지.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네 말도 옳다. 그랬다네. 어찌요? 저기가 정승이 종을 다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종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에이씨 기분 나빠갖고 일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일하겠지.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을 좀 잘못하더라고. 우리가 네 말이 옳다. 네 생각에는 그러지. 요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요. 그러겠죠? 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가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카네기 교육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카네기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미인 대칭 비비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미인 대칭한대요. 미인 대칭. 그럼 미인 대칭이 뭐냐 그러면 미소 짓고. 맞죠?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미소 짓고 반갑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인상 팍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겠지. 그리고 인사하고 인사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당에 오시면 저기서 돌아가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잘 있었냐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저 사람 마음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거 전달도 하고 그러겠지요? 대화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을 발견해서 칭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죠. 이게 미인대칭이요. 비비불은 뭐냐 그러면 비난하는 거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은 어떻게 거꾸로 뜨니까 해서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요새 여야가 보면은 그렇게 그냥 비난하더만. 또 비평을요. 비평을 하는 것은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잘한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기준을 놓고 거기 모자라면 한다 그러고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지. 근데 좋은 평가를 받으면 괜찮겠지요. 근데 낮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지요. 그래서 비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르니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원수질라면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정산정사님께서 그 거품편 39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구시화문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구시화문은 구는 이구자예요. 이번이 이 재앙의 문이다 하는 말이 구시화문이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로 사람들의 상처를 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말 잘못하면 싸먹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놈의 입이 방정이고 입이 이놈이 문제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구시화문이죠. 재앙의 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정산정사님은 어찌 입이 화문만 되냐, 복문도 되지. 어? 그래서 말을 잘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말을 잘하면 사람이 참 풀죽었던 사람이 생기를 얻어갖고 뭐 해보려고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도 나요.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위안도 되고 그래서 굿이 화문이 아니라 굿이 화복문이다. 화도 나오고 복도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변이 낙원이 되는 것이 좋아요? 지옥이 되는 것이 좋아요? 낙원이 돼야죠. 근데 낙원이 되려면 주변에 만나면 반갑고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말 한마디를 할 때 어째 칭찬하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괜히 그 사람이 상처받게 하고 참 너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다니까. 근데 앞에다 대놓고는 또 안 하는데 그 사람 없을 때는 아이고 그 사람이 이리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 실험을 해봐요. 앞으로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칭찬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게.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하지도 않은 것을 놓고 그 사람이 욕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비웃는 것이지 진짜 칭찬이 아니라요. 하지도 않은 거 갖고 칭찬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 것을 놓고 그것을 발견해서 칭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뭐를 잘하는가 찾아가지고 아이고 네가 이걸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찾아보면 칭찬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참 좋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 말이 돌아서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도 좋지만 진리적으로도 화공법계에서 그 사람한테 복을 내린다니까. 우리는 복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한 만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시가 묻힌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이것이 진리계의 기운으로 쌓였다가 자기한테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좋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참 이런 거 되는데 참 잘한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당은 늘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당이 낙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는 87장